안녕하십니까, 장진규 변리사입니다. 오늘 제가 인천공항에서 발리로 출국하면서 잠깐 시간이 남아갖고 그동안 변리사 직업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들,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머릿속에 정리만 하고 있다가 이번에 한번 기록으로 남겨서 말씀을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카메라를 켰고요. 제가 이제 변리사 직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 또 도전을 하게 됐던 이유를 한번 거슬러 보면, 예전에는 여러 가지 원인, 이유 이런 것들을 들었거든요. 공대 전공을 했던 사람으로서 학부에서 전공을 가장 넓고 또 길게 쓰는 직업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고, 또 이공계 출신들 중에서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변리사 정도, 그리고 전문직이라기보다는 이제 고위 공무원 천발하는 시험이지만 기술고시, 지금은 행정고시 기술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고시 같은 경우 아니면 변리사 두 가지가 좀 대표적이어서 많이들 도전을 했었어요. 학교 나와갖고 지방에 있는 공장에 가기 싫고 그냥 서울에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로망들도 막연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게 정말로 속 시원한 이유였다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시류에 휩쓸렸다 라는 게 정확한 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980년대에 한참 산업화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지재권 제도가 굉장히 발전하고 외국 자본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많이 하던 시절에 한번 튀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 나름 닷컴 붐이 살짝 꺼지고 나서도 벤처가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할 때, 그때 많이들 호황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싶은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메소드라고 하는 BM 특허조차도 가격을 BM이란 이유로 많이 받으시고 했던 시절도 있고, 그 당시에 BM 특허 한 건 가격이 20년 이전인데도 지금보다 수가가 높았으니까 나름대로는 그때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직업이고 업무 강도 대비 보상도 좀 컸던 직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꽤 화제가 되고 하니까 많은 저처럼 졸업반이었던 친구들, 공대 친구들이 먼저 변리사 시험을 도전을 한다고 했고, 저도 나름 그 시류에 휩쓸려서 시험에 도전을 하게 됐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 못해갖고 시험을 2년 3년 만에 붙지 못하고 좀 4년 반 정도 준비를 해야 했고, 인생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답을 말씀드리면 시류에 휩쓸려서 그렇게 변리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변리사 시험 준비하신 분들 중에 궁금하신 분들이 이것저것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워라밸이라든가 아니면 고객들 성향이라든가 이런 직업 만족도에 관한 부분,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돈이죠. 보상이 얼마나 되고 연봉이 얼마나 될 거냐. 근데 이거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진 않지만 제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이고 또 경험을 했던 바에 따라서 제가 알고 있는 바만 말씀드리면, 특허법인들은 김현장 가시느냐 아니면 개인 사무소 가시느냐에 따라 다르시긴 할 텐데, 수습 변리사들 김현장 이런 데 가시면 그래도 8, 9천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입니다. 추측. 그리고 일반 개인 사무소들 가면 5천, 6천, 7천 이 정도 하지 않나 싶고요. 큰 펌에 있는 저희 동기 변리사들 같은 경우 현재 올해 근무해서 한 20년 됐죠. 팀장급 하고 있는 친구들은 한 1억 5천 그 정도 선, 1억 5천, 1억 8천 그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로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7년에 변리사를 할 때, 제가 그때 포스데이터 대기업에서 계약했던 신입사원 연봉이 2,700, 800이었는데 그 당시에 포스데이터 저희 부장님이 4,500인가 그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시험 합격하고 수습 변리사로 일을 시작했을 때 그때 받은 연봉이 4,500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좀 안 좋은 관행이긴 한데, 특허법인들 중에 13분의 1 해서 주시거나 퇴직금을 포함시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도 그때 4,500이 퇴직금을 포함시킨 금액이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기들 2,700, 800 받는데 제가 4,500에서 퇴직금 포함이라 해도 4,000이 넘었으니까 상당히 제 입장에서 그 당시에는 꽤 큰 점프였죠.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외부 변리사부님들 과제 같은 것들 지원하실 때
급여 정보 같은 걸 받아보잖아요. 지원 통장 같은 거래 내역 보면은 대략 뭐 좀 그래도 파트너급들을 되면 세후로 한 7, 800 정도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4, 500인 분도 있고, 그럼 개업하고 나서는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뭐 자기 능력에 따라 다른 게 아닐까. 그런데 제 기억에 그래도 2000년대 이후에 본인들이 아버지한테 큰 펌을 물려받은 경우가 아니라 본인들이 자수성가 해갖고 그 어느 정도 규모를 키우고, 그래서 뭐 세후로 뭐 800, 1000 이상 이렇게 가져가시게 된 정도의 그 중형 펌으로 성장한 데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뭐 무땡이나 아니면 가장 근래에는 그래도 이땡땡 변리사가 하는 그 신논현에 있는 그 펌이나 이런 데들 정도 아니면은 사실 한계가 있는 업종이고, 나라 경제 성장이나 기업의 어떤 성장이 많이 좀 둔화되고 멈춘 선진화된 경제다 보니까 지금 옛날 선배님들처럼 그렇게 갑자기 확 커서 큰 펌이 되고 일종의 피라미드 이렇게 인력 구조를 만드셔갖고 실무 안 하시면서 돈은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 직업을 올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 가지고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셔갖고 크게 키우시는 게 맞는 거지. 이 전문직은 기본적으로 내가 부자 되는 직업이라기보다는 고객을 부자 만드는 데 도와주는 직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자격증이라는 칸막이가 있어서 아무나 무한 경쟁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도 먹고 살기는 하는데 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직업은 아니기도 하고 본질이 또 그런 시기도 이제 지났다. 물론 뭐 갑자기 세상이 변해갖고 다시금 우리나라가 막 8% 뭐 10% 성장을 한다면 그때는 또 다른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업무 뭐 굉장히 피상적이죠. 이 업계에 들어와 보기 전까지는 도대체 성격이 어떻고 어떤 업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기가 되게 어려운데, 또 물론 해외 고객들 것 많이 하는 데들도 있고 국내 대기업이나 뭐 스타트업이나 개인에 따라 이렇게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느 쪽이든 기본적으로 그렇게 다이내믹하고 가슴이 뛰는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지루하고 루틴하고 또 서류에 파묻히고 사무실에 붙이고 약간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걸 못 견뎌하고 다이내믹하고 가슴 뛰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굉장히 괴로우실 수도 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업무 성격에 굉장히 맞지 않아서 지금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오고 있고, 그게 한 20년째 고민을 했지만 먹고 살자니까 어쩔 수 없이 꾹꾹 누르면서 하고 있는 거라서 저도 이걸 언제 벗어날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제 주변에도 이미 변리사를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저희 동기들 중에도 변리업을 이미 관뒀거나 전업했거나 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변리사 등록 변리사 수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한 5년 이상 뭐 계속된 추세인 것 같은데, 새로 신규 개업 등록하시는 분들보다 휴업 폐업이 매년 많아요. 그러니까 개업 상태로 활동하고 있는 액티브 상태인 그런 변리사 수는 매년 줄고 있는 직업이다. 물론 이거는 꼭 이 직업만의 탓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경제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런 걸 수도 있기는 하고 그러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30명 뭐 10몇 명 100명 뽑던 시절보다 계속 200명씩 뽑고 있는데도 줄어든다는 거는 신규로 진입한 변리사님들이 우리 업계에 남아있지 않고 다른 쪽으로 달아나시는 경우가 많지 않나 라고 추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찾는다고 하면은, 제가 공공기관에서도, 공공기관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공공기관 같은 업무를 하는 공무수행사인으로도 좀 있어 봤고, 또 대기업에도 삼성에도 다녀봤고, 또 대학교에서 정직원으로도 있어 봤고, 특허사무소도 해외 기업들을 주로 대리하는 인커밍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인커밍하는 업무를 해보기도 하고, 지금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개인기업까지 아주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를 저만큼 다양하게 해본 변리사가 드물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나름 자부심이 있습니다. 책도 2권 썼잖아요. 근데 저희 업무 자체가 성격이 굉장히 지루하고 루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찾는다면 첫 번째는 변호사들 뭐 형사사건 하는 것처럼 잘못하다가 야 너 이거 너 때문에 막 지금 인생이 망가졌어 하면서 멱살 잡고 칼 들고 오는 그럴 일은 없다. 뭐 만약에 기한을 놓치거나 해서 실수를 하면은 고객한테 죄송합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고 다른 건 어떻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서비스로 무마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큰 클릭하고 죽는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스트레스는 덜한다라고 볼 수도 있기도 하고 또 직장인으로 있었을 때는 좀 되게 덜했는데 지금은 개업을 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제가 제 밥벌이 제 먹고 사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는 있어갖고 뭐 외부에 가고 싶었던 세미나 같은 것들 그런 거 가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유연성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돈 조금 벌고 대신에 제 시간 내 갖고 뭐 취미 활동하고 그런 것들은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장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시기 해서 아직 장가 시집장가 안 간 사람들은 결혼할 때 좀 도움이 되겠죠. 이제 비행기 탑승할 시간 다 돼갖고 오늘 저희 직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해본 바들 말씀드린 거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의견 또 다른 관점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으면 또 모아서 한번 영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